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모두 급락인 가운데 그래도 가는 종목은 갑니다. 일단 테마주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오상자이엘입니다. 자회사인 오상헬스케어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유럽 인증 속에서 지금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12% 이상의 급등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테마 쪽이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는 당분간은 사그러들 가능성은 매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오상 자이에도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갭을 통해서 띄워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소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지금은 현재는 좀 관망세로 흘러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단키트의 중요성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사실상은 부각되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부각되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타이밍이 좀 많이 늦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상 자이에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액세스바이오도 갑자기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이 종목들 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을 봤을 때는 그 진단키트 협회를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그 협회의 이사진이 누군지 보드진이 누군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액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진단키트 협회 이사가 액세스바이오 출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저번 주 목요일부터 상승폭을 크게 잡아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진단키트 이슈가 부각됐지만은 오히려 부각됐을 때는 뛰어들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들이 크게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상자이엘은 계속 상승폭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좀 더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들긴 하고 있습니다. 조정폭을 받았을 때 그때 재차 좀 진입을 해볼 필요는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진입보다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조정폭을 받아서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줄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다시 재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진입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랩지노믹스인데 역시나 같은 테마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비슷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진단키트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진단키트 종목들 대부분 보면은 시총이 다소 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요. 일전에 부각을 많이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가 이번 차에 부각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부각을 받는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계속 연장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 부각되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 세게 주저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랩지노믹스는 진단키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상 유전자 공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부각을 더 크게 받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테마로만 가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갭적인 부분들을 띄워서 갔기 때문에 조정폭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유전자 공학적인 부분들 또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워낙 이슈가 크게 불거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고요. 절대 지금은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좀 더 한번 세게 주저앉고 보합권을 잡았을 때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코로나 이슈가 사그러들지 않았을 때 그때 좀 투입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알코올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코올 소재가 모자르다라는 지금 양극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알코올 관련된 주들이 한 번 정도 조정폭을 세게 받았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크게 상승폭을 잡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는 너무 많이 올랐고 알코올과 관련된 이슈 또한 이제 그 관련된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 교육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테마를 짚고 하는데 그 이후에 움직일 테마에 더욱더 집중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올 산업인데 캐나다의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 2,845원대 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예, 사실 많이 높죠. 전 고점도 뭐 돌파를 했던 부분들은 있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거의 10년간의 가장 큰 폭이기도 합니다. 10년간 가장 큰 폭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고점의 부분이 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상 봤을 때는 당연히 매수 의견을 추천을 해드리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갭을 띄웠을 때 분명히 주저앉았을 때 이 갭을 메꾸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해도 하락을 했을 때는 2,200원까지는 무조건 하락을 한다라는 가정하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 봤을 때는 뭐 상한가를 치고 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그때는 좀 매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을 했을 때는 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셨다가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캐나다 바이오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워낙 지금 이슈를 통해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갭 상승을 하며 뛰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락을 했을 때는 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